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촛불혁명 3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많은 시민이 모인, 그러니까 1700만 명 연인원이 모인 촛불 정신을 완수할 수 있는 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지금 재판 중이지만 당시에 박근혜를 옹호했고 지원했던 정치 세력,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심판을 받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의회 권력을 교체해야 될 절호의 기회다. 당시 제대로 된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도 교체를 하고 총선거를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까지를 끌고 가지 못했던 것이 시민들의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총선거를 맞아서 촛불 정신이라고 하면은 공정경제, 복지국가, 혁신성장, 이런 당시 시민들이 주장했던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첫 방법으로 이번 총선거가 그런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해방이 되고 70주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족벌신문, 재벌 또는 검경, 특정한 종교 교단 또는 학계, 이런 데에 친일을 모태로 해서 성장하고 세력화되고 그런 세력들이 우리 중심 지배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 3년 동안에 불거졌습니다만은 지소미아라든가 일본의 신군국주의라든가 과거사 왜곡이라든가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가 남북 화해협력 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는 중심적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그런 정치 세력, 언론, 학계, 종교 집단, 이런 것들이 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친일 후손들, 친일 인맥들, 이런 것들이 의회 권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가 이승만 권력에 의해서 해산이 됐는데 그 이후로 친일 세력은 때로는 집권을 하고 때로는 집권을 못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주류로 행세해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밝은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실을 진단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투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그분의 언동을 보면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초선 의원 시절에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일본 자유대 창설 기념 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이번에 그런 발언들을 볼 때 과연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책임자로서 또는 특정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친일을 찬양하는 그런 언론사라든가 집단들, 종교 집단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이런 친일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의 힘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나경원 후보의 반일이 촌스럽다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친일 발언을 일삼아온 또는 그런 그 혈통을 타고난 국회의원 후보들, 이런 사람들도 국민들이 좀 곤란했으면, 그래서 이제라도 뒤늦었지만 그 민족 정통 세력이, 독립 세력이, 민주 세력이, 통일 세력이 국회의 중심 세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그 꼼수라든가 위성정당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찌 보면은 그 대국민 사기거든요. 그리고 그 데모크라시를 마치 그 비토크라시로 착각하고 있고, 또는 이것을 그 정치인들이나 의회의 권력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야당이라든가 비판 세력이 반대를 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데모크라시를 비토크라시라고 착각하는 인식이 덜 된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그 여의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보도를 보니까 그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 중에 32% 정도가 전과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전과자뿐만 아니라 그 군 기피한 사람들, 또는 그 막말한 사람들, 탈세자, 또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에 그 의회에서, 국회에서 요직을 맡으면서 그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박근혜 국정농단의 도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입 딱 씻고 얼굴에 철면 쓰고 나타나서 개혁을 부르짖고 민주화를 요구하고 시민 저항권을 부르짖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촛불혁명 이후에 거의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들. 그래서 이번 총선거에서 국민들이 밝은 눈으로 이런 것을 좀 선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촛불혁명 때 하지 못했던 의회 권력 교체를 이번 유권자의 그 투표로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은 참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최근에 나타난 걸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영화 그 기생충이라든가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온통 북한 프리즘으로 바라보는 수구 세력, 또 세상을 돈의 프리즘으로 보는 그 재벌 중심 체제, 무엇보다도 지금 세계의 그 변방에서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그 미국 눈치만 바라보고 자주적인 국가의 미래라든가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 외국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을 보면은 다 큰 청년이 유모 치맛자락을 붙들고 앉아있는 거, 엉엉대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참 참담했습니다.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되고 경제성장, 민주화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 눈치 보면서 자신들의 우리의 그 주권 행사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세력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명세기 민주공화주의 체제에서는 주권자가 국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국가의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 때입니다. 이런 선거 때에 제대로 된 투표권 행사, 거대한 기득권 동맹 체제만 횡행하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이번 선거에서 바꿔야 된다. 특히 특정 정당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재벌에 포획되고 족벌신문과 방송과 유착되고 검찰에 연주를 대고 사법부와 거래하는 그런 정치 집단들, 정치인들, 이런 세력들을,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공화, 통일, 이런 것은 쉽지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이 말했던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때까지도 미국의 눈치나 보고 통일, 북한 문제로 그걸 프리즘 삼아서 매사를 북한 쪽에다가 핑계를 대면서 우리 민족사를 이렇게 분단 체제로 끌고 가야 되겠는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한 번 더 촛불 정신을 발휘할 때가, 그것도 투표로,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21대 총선에 나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눈먼 숙명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주의의 공화제의 유권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